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현대화 도시와 물결 속에 고향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태어나서 자란 곳,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고향은 있기 마련인데요. 이 나고 자란 고향 혹은 마음의 고향인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명 고향세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보완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포근하고 정감 가는 이름처럼 지역 발전에 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9월 29일에 함께합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유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 지원을 올해보다 80% 가까이 축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년 대비 77% 감소한 2,403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작년 대비 1조 522억 원 줄어든 규모로 국비 지원 축소가 지자체의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화폐 발행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강원도 58세대를 비롯해 총 5,811세대의 물량을 제공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40세 미만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대를 유지할 경우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코로나 완치자에게 제공되는 백신 패스를 도입,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영업 제한 시간을 자정으로 전환하고 집합금지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 수칙을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업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농업인 인구는 2015년 대비 24,241명 감소한 151만 1,326명으로 5년 사이 13.8%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농업 적자에 따른 결과로 도내 농업 인구 중 60세 이상이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에 국비로 부담됐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이 내년부터 지자체에 부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의 절반을 지자체에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은 130억 원의 추가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면서 열악한 재정 상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전국 광역지자체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액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안을 논의, 긴급대책 마련을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원도의 주요 현안을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 동안 강원도의 숙제였죠.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드디어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개장 시기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주요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았던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드디어 공식 개장 일정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5월 5일 어린날에 맞춰서 공식 개장을 선언을 한 건데요. 사실 개장 시기를 두고는 앞서서부터 계속해서 상반기 중이라고, 내년 상반기 중이라고 언급해왔었기 때문에 어린이날 개장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레고랜드 측은 개장 일정 확정에 맞춰서 내일이죠. 30일부터 한정판 연간 이용권인 퍼스트 투 플레이 패스를 공식 판매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지금 현재 공정률이 99.5%로 사실상 준공 마무리 단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안전 점검을 위한 테스트 운행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 2월부터 공사 중인 레고랜드 호텔도 현재 공정률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4,000대 규모의 주차장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 개장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완공된 모습을 불이익으로 재현한 파크 모형도도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테마파크. 네, 지난 9일이었죠. 레고랜드 코리아가 완공된 파크 모형을 일반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예. 레고브릭 약 한 7만여 개를 이용해 만든 이 모형을 공개를 했었는데요. 관련 디자이너와 전문가 5명이 꼬박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완성을 예. 시켰다고 합니다. 일단 레고랜드 코리아는 브릭토피아 또 뭐 레고시티, 캐슬 등 7개의 테마 구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약 40여 개의 놀이기구와 또 어트랙션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옆에는 앞서서 설명해 드렸는데 레고 테마로 꾸며진 154개 객실 규모의 레고랜드 호텔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레고랜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68년 덴마크에 최초로 문을 연 이후에 영국 윈저, 또 독일 군스부르크,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그리고 일본 나고야에 이어서 올해 미국 뉴욕에 전 세계 9번째 레고랜드가 개장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춘천 하중도 일대에 개장할 레고랜드 코리아는 내년에 개장할 레고랜드 코리아는 세계 10번째 레고랜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개장을 앞두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게 문제는 위치가 섬이다 보니까 네. 다리 말고는 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교통대책이라든가 좀 산적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고랜드 코리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춘천 의암목 한가운데 있는 하중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결된 춘천대교를 이용을 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다리 진입 전부터 춘천역 뒷부분이죠. 순환로부터 해서 굉장히 극심한 이 교통체증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래서 강원도와 춘천시가 지금 현재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우선 내놓은 대책이 하중도와 서면을 연결하는 가칭 서면대교 건설입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지방비 600억 원을 조기에 투입을 해서 건설을 추진하기로 앞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하중도와 서면을 잇는 서면대교는 750m 길이로 왕복 4차선 다리인데 일단 지방비를 투입해서 2차선만 우선 지방비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사업비는 일단 강원도가 70%, 춘천시가 30%를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개통만 되면 일단 그 뒷부분에서 연결이 되게 되는 제2경춘국도 도로와 또 춘천 도심을 잇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다리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예. 당장 개장한 이후에는 레고랜드 개장한 이후에는 상당 기간은 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원도와 춘천시가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레고랜드 코리아가 강원 일자리 박람회 인력 채용 계획을 내놓으면서 네. 화제를 모기도 했는데 직간접적인 채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시는지요? 일단 레고랜드 이제 강원도가 이 레고랜드 유치에 나섰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만 이 일자리 창출에도 일단 목표가 있었거든요. 앞서서 강원도가 수차례 이 대규모 채용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레고랜드 코리아는 일단 이번 발표를 함과 동시에 놀이기구 운영과 기술직 등의 110여 명을 강원도민으로 우선 채용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내년에는 그리고 최대 한 1,600여 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도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미 도내대학 2곳과 채용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까지 체결을 했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 상당수가 이 사무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현장 인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규직 또 계약직 이상이 되는 이런 일자리 비중이 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채용을 계속해서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밝히고는 있는데요. 최종 채용 규모와 결과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장까지 이제 반년 정도 남았는데 강원도에 처음 들어서는 대규모 테마파크 아니겠습니까? 인력 채용 부분도 그렇고 지역과 좀 상생할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기태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영어를 지탱해왔던 기본 산업들이 많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제 관광의 지역에 정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월과 연관시켜서 또 넓게는 이제 강원도 일자리를 연계시키기엔 좀 부족한 지역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토론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킨다고 하기에는 네, 지역의 뜨거운 현안을 다뤄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지원방송이 창사 20주년을 맞아서 18개 시군의 주요 의제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은 시사인 이슈 시간에 영월군에서 있었던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주요 현안과 의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명서 영월군소 토론회 진행을 맡기도 하셨죠. 강원연구원 이원학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내 많은 지역들이 지역 소멸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월군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자치발전 전략 토론의 첫 주제이기도 했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겠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민선 7기 군정 9호가 살기 좋은 영월입니다. 예. 근데 살기 좋은 영월이 어떤 것이냐? 일단 살면서 불편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 우리 살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육 환경도 좋아야 될 것이고 문화, 의료 모든 면에서 좋아야 되는데 사실 영월이라는 지역이 폐광 지역입니다. 영월 정선 태백 삼척으로 이어지는 곳에 폐광 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25년 동안 지원해 왔지만 그 지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육지 속의 섬, 강원 남북관. 지금 이제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바둑판으로 갔을 때 유일하게 비어 있는 곳이 제천에서 삼척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천에서 삼척 고속도로 이게 반드시 돼야 되겠다. 또 제천 삼척을 연결하는 과정 속에 있는 태백선의 고속열차 도입 문제. 이게 이제 교통 인프라로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그러기 위해서 제천 영월 고속도로에 아주 모든 힘을 쏟았고, 이제 영월 삼척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의료 쪽에는 우리가 이제 의료 전국이 지역 그 의료 강화 대책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전국을 묶어서 의료원을 활성화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권이었는데 저희들이 영월권을 별도로 영월, 평창, 정선권 이렇게 해서 영월 의료원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정부에게 반영을 했고, 그걸 위한 준비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조권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축이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망 확충과 의료 시설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원이 그 창사 20주년을 맞아서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18개 시군 가서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면 역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교통망 확충입니다. 어쨌든 영월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박사님 그 영월 특성에 맞는 교통발전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영월까지 이제 동서축 고속도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공사는 한 2027년까지 아마 진행될 건데,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그게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영월에서 또 중단되면 또 10여 년의 그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월이 지금 확정된 상황에서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동해안까지 이어져야 되는 그런 당면한 숙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월만의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 고속도로가 영월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철도가 청량리에서 이제 고속화돼서 영월까지 들어온다면 그 오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유입할지에 대한 그런 대책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이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영월 안에서 주변 도시, 그다음에 영월 내부의 그런 읍면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부의 그런 간선망도 지금 많이 군수님께서 노력하셔서 만들고 있는데, 그 간선망 말고도 이제 교통 약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내부 교통망의 그런 그 확충도 되게 절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또 고부가치 특성화 전략들을 지금부터 빠르게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주 여건 개선 얘기 나왔을 때 또 한 축 자체가 의료 서비스 향상 아니겠습니까? 책임 의료시설로 선정된 영월의료원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군수님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그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의료원이죠. 예. 의료시설인데 다행히 정부가 2019년도에 지역 의료 강화 대책 일환으로 전국을 17개 권역으로 묶고 그걸 다시 70개 중진료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 70개 중진료권으로 묶는데 저희 영월 평창 정선권으로 해가지고 영월 의료원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죠. 예. 그래서 지금의 어떤 병상 규모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27년까지 300병상 규모의 병원. 그래서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필수 의료 시설들 그런 것들을 갖추는 그런 병원으로 이제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진행이 돼 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의료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없었던 분만병동 또 인공심장병동 이런 것들 올해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옮기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 이런 건 다 결정이 됐고 정부에서 이제 예산 지원이 되면 바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는데 영월 의료원을 그 지역에 맞는 의료원을 좀 특화시켜야지 의료원의 경영도 좀 담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진폐병동 의료원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연세가 돼 돌아가시기 때문에 앞으로 영월 의료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노인 특화 병원 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료시설이 중요한 이거 역시 주거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환경과 함께 인구 문제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주변 지역의 여건을 좀 고려해서 박사님 이 영월 의료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 이제 평창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공공의 병원으로서 이제 영월 의료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병상이라든지 의료 뭐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군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노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월뿐만이 아니라 평창, 정선 그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고령화 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최근에 그 산업 중에서 의료 산업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노인 요양 관련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인 요양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전담하는 의료 시설로서 활용이 된다면 새로운 하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급의 실버타운을 만든다면 그 사람들을 전담으로 케어하는 병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우리 지역이 풍부한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의료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런 노인들의 인구들을 유입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도 대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까지 같이 가져갈 수 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좋은 모델과 대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정주 여건이 좋고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인구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월군에서는 이제 주력 산업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군수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고도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있고 또 이제 새로운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하는 게 있는데 드론과 관련돼서는 사실 중부권에서 우리 영월만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드론 공역으로 지정이 됐고, 다음에 2017년에 착공을 해서 2019년에 준공한 항공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이 돼 있고, 2020년도에는 드론 규제 박스 대상지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인재 육성 사업이 강원도 사업으로 채택이 됐고 5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에 우리 강원도 유일하게 영월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드론 시티 영월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는데요. 우리 영월이 주장하는 드론 도시로서 가는 건 드론 관련 기술 개발, 또 실증, 그리고 체험, 교육 이런 걸 집적화한 드론 클러스터 그런 걸 조성해서 지역 청년들의 창업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드론 관련 예.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드론을 영월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좀 해야 될 거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영월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론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예. 몇 가지 좀 이제 부족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이제 기계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하고 이거를 영월로 가져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게 전국적으로 지금 붐이다 보니까 우후죽순 다 드론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네. 영월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 전략을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이라든지 체험 플러스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갔으면 좋겠고요. 또 강원도 차원에서도 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지역에서 다 드론 한다고 하지만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차별적인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지역의 대학들의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의 새로운 미래 일자리 사업으로 드론을 좀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이 인력들이 강원도에서 새로운 그 드론 관련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영월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강원도의 많은 산불 같은 방제 이런 특화된 부분에서 좀 드론을 육성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경관을 영월이 가진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것 이것도 필요할 거고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사업으로도 전환된다면은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또 해결되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겪고 나서는 관광 트렌드 같은 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월도 이제 이런 추세에 좀 맞춰서 영월 관광의 핵심 경쟁력을 좀 키워 나가야 될 텐데 군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로나 이후에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예.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저희 영월입니다. 예. 사실 이제 강원도는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줄었지만 우리 영월군은 강원도 내 시군 중에서 예. 외부 방문객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 비대면 관광지 예. 뭐 이런 쪽으로 좀 된 것 같고 저희들이 또 마케팅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점을 더 추진하는 건 정원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1호 지방 정원을 가지고 있고요. 연당원이 이제 개원이 됐고 또 이제 저류지 4대강 사업으로 한 저류지에 지금 청령포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예. 국도비를 전부 다 지원받는 것도 이제 확정이 돼 있고 특히 또 올해는 산림청에서 주관한 정원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전국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3개 시군이 됐는데 저희 영월군이 그중에 이제 선정이 돼서 정말 그 정원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아름다움을 제공해 주면서 그걸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많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는 예. 그런 관광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저희들이 영월읍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든다.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사님 보시기에도 이 영월이 가진 경쟁력은 또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자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의 노력은 꾸준히 계속 돼야 되겠죠? 네, 영월이 뭐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비대면 관광 특히 캠핑 같은 거에서 최고의 그 수도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이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더불어 이제 뭐 한반도 면에 이제 그런 정원들, 그다음에 한반도면 관광하는 것들, 청령포 이런 관광 시설이 고부가가치가 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철도라든지 고속도로가 개통하기 전에 접근도로라든지 내부에서 접근도로라든지 이 관광지를 좀 더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예. 그때 대해서 하면 좀 늦지 않을까라고 그런 그렇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눌수록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정주 여건 개선부터 뭐 의료, 교통에 할 일이 참 많아지는데 영월만의 경쟁력을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끝으로 정리 말씀을 좀 들을게요. 먼저 군수님.
저 영월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그 폐광 이후에 지역의 어려운 그런 환경을 좀 극복해 가기 위해서 네. 다양한 뭐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내고 있습니다. 강구해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통 인프라, 좀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전에 예. 이리 우리가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갖춰질 때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준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네. 뭐 군수님 너무 잘 하시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고속도로가 동해안까지 어떻게든 빠른 시일 내에 돼야 영월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이런 교통망 확충은 산업으로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 국가산업단지가 거의 없거든요. 뭐 동해에 있고 원주 쪽에 이제 짓고 있는데 영월도 상당히 매력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그 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물류, 철도가 들어가면서 물류 교통 여건이 이제 개선이 되고 네. 동해안까지 이어진다면 영월의 그런 그 산업, 제천 쪽에 연결되는 그런 산업 쪽으로 국가산업단지 같은 것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에서 나왔던 이런 시각과 아이디어가 좋은 또 미래를 설계하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 강원연구원 이원학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특집 방송 관계로 하루 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